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당직 개편을 마친 민주당 원내대표 주자 중 한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뭐 지금 창녕군수하고 예.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를 하고 있어서요. 아, 그렇죠, 참. 제가 이제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예. 23일 선거 첫날부터 어제 저녁까지 경남 창녕에 있었습니다. 아, 바쁜 일정에 또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당직 개편 이후에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번 당직 개편에 보면 일단 뭐 당 대표에게 선소리를 많이 했던 송갑석 최고위원을 이제 또 발탁을 했고요. 예. 또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제 한병도 문재인 정부의 정무수석, 예. 또 그리고 이제 수석 대변인의 산자부 장관을 지낸 건칠성 그 의원을 이렇게 발탁을 해서 대체적으로 뭐 100% 만족 못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탕평과 통합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잘한 예. 당직 개편인데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예. 또 다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다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사무총장을 바꿔야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식 사무총장을 안 바꾸는 것은 당직 개편의 핵심이 빠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당 대표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사무총장을 하는데 사무총장직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 실무적인 총괄을 하는 게 이제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좀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데 이해찬 당대표 시절부터 우리 당은 시스템 공천이 잘 돼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걸 담당하는 민주정책연구원장이나 전략기획위원장들이 오히려 총선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사무총장을 당대표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을 시키기 쉬울까.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해하는 분위기인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아직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우리 당에 이제 169명 정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뭐 다양한 목소리로 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꿨다. 이건희 전 회장이 했던 말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마누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집안에서야. 예. 그렇죠. 여기까지 좀 듣겠고요. 지금 상황이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좀 난감하겠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오히려 보도들이 참 많기는 하던데 오히려 이제 하영재 의원은 이제 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뭐 7천만 원 정도 수수를 하고 또 뭐 당 사무실 운영하는데 그 여러 당직자들한테 아마 좀 모금을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안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뭐 자유투표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의원들한테 위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국민의힘에서 체포동의안 거부 서명을 하고 있잖아요. 체포동의안을 이제 처리하겠다는 서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좀 애람되지 버린 카드라서 뭐 버린 카드다. 그냥 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오해도 좀 있는데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해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긴 한데 극적인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워낙 뭐 사안이 다른 문제고. 사안이 다른 문제다. 우리 당에서야 야당의 정적 제거 또 야당 침탈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부패하고 위선적인 정당으로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저쪽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워낙 달라서 뭐 오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어쨌든 428억을 뇌물로 적시를 했는데 그것을 사실은 뭐 구속영장에 기재를 못할 정도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이렇게 1년 6개월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검찰이 워낙 국민이 준 검찰권을 정말 남용하구나. 이런 데 대한 국민적 정서들이 있어서 아마 거기 임계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계점에 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되면 검찰도 아마 체포동의안을 또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 생각으로는 무리해서 청구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또 정말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당에서는 지난번 오히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일부 분들이 이제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기 때문에 당에 상당히 논란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명확하게 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당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을 요구하면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검찰이 제1야당을 침탈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일단은 막아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복당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젠가 그제 인터뷰에서도 제가 좀 그 복당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 검수완박이라고 일컬어지는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 그 당시 여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우리 박홍 원내대표 합의를 내서 상정하게 돼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총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어총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루 만에 그 합의를 번복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수완박법을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민행배 의원 속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민행배 의원이 탈당을 하고 안건 조정에 가서 사실은 이제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이제 적시를 냈고 전체적으로 검수완박법은 소위 입법권을 존중한다 해서 이제 어쨌든 합헌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합헌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고 그 소위 그 법사위에서 절차 위반한 민행배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내용은 합헌인데 그 이제 가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제약했다 이런 논리로 이제 헌재에서 그런 지적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민행배 의원이 그 사과한다기보다는 굳이 사과를 한다면 우리 당의 지도부가 나는 사과하는 게 더 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지금 원내대표 적합도에서 선두를 달리시던데 지금 나오시는 거는 맞죠? 그 당이 이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번 이제 원내대표는 예산이라든지 입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그 검사 독재 정부의 강력한 침탈을 좀 당당하게 막아내는 원내대표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총선에서 좀 역할 이런 건데 제가 좀 체중이 나가서 그러는지 중량감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원들이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체중으로 밀고 계시는군요. 검사 정권의 강력한 침탈이라고 말씀하셨고 총선 승리를 위한 원내대표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검사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강력하게 뭔가 민주주의를 침탈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당의 77%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당대표가 탄생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한 우리 민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무너지면 한국 민주주의가 자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검사 독재 침탈을 강력하게 막아내고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견상 보이는 강성 지지층과 일부 의원들 사이의 어떤 갈등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국회의원들이 이제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번 21대 국회로서 국회의원 활동을 마감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22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와서 역할을 하겠다는 분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22대
국회에 다시 오겠다고 생각하는 재선이든 삼선이든 조선 의원들은 공천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우려를 하고 실제 뭐 좀 비명 쪽은 공천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 이런 외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아니 뭐 비명이든 친명이든 이렇게 구별할 게 아니라 어쨌든 내년 총선 승리하려면 계획연합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천도 할 것이고 또 시스템이 예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하지 않는데 그런 점들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너무 들더라고요. 과민 반응한다. 강성 지지층이 공천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 봐 강성 지지층의 본인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래서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그런 측면도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쪽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조금 너무 심하게 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조금 좀 절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영국 축구 리그를 비교를 하면 사실은 이제 팬덤 때문에 축구가 소위 스포츠 산업이 흥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유명 구단에서 팬덤과 홀리건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긴 하지만 홀리건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구단에서 제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운동장에 난입을 하거나 뭐 과도하게 상대 선수의 뭐 모욕을 주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런 강성 뭐 좀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당의 단합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또 지지층 입장에서 이게 이제 팬덤 정치가 정치의 약한 본질적인 문제라서 뭐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한다고 듣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또 뭐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데도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쓰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그런 건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저 외교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민주당이 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이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받지 못하겠다라고 발언하는 걸 들었고요. 실제 이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국민들의 의문이 있는데 행정부의 외교 행위라 해서 모든 게 뭐 이렇게 덮어주는 건 아니고 일단 일본에 갔을 때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꺼냈을 때 우리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했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고요. 한일 의원연맹에서 또 예를 들어 후쿠시마 그 오염수 이런 수산물 이런 거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뭐 요청을 했다는데 그게 어떤 이런 우리 정부가 소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제안을 해온 상태죠. 국정조사를 만약에 성공하면 뭔가 뭐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가 외교 사안이?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일본 정부의 기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을 해서 이런 참사를 일으켰고요. 그게 우리 김성한 안보실장의 그 물러나는 거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연동이 돼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일할 사람인데 든든한 인재도 구하고 회사 운영도 함께 고민해야죠. 사장님 아직 모르